짜자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유명한 고전소설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두 가지 버전을 다 읽고 왔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체 줄거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고전소설에 아주 무게감 있는 작품 운영전이 빡 하고 들어있어요. 운영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지만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면 이건 알아야 돼요. 제가 기출 이력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아주 오래전에 2011학년도 이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땐가? 아무튼 수능 2011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고요. 그 외에도 2017학년도 3월 고1, 2015학년도 3월 고3, 2006학년도 3월 고3, 2007학년도 9월 고2, 2008학년도 3월 고1. 랩했어. 많죠. 네, 그만큼 낼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작품성만 놓고 봐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작자미상으로 전해진 이유가 아마도 당시로서는 조선시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금지된 사랑, 우리 그냥 사랑하게 놔둬. 여러분 이 작품을 한마디로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야 이거. 우리가 금지된 사랑은 왠지 좀 더 간절하잖아요. 여기서 주인공 운영과 김진사가 바로 그런 금지된 사랑을 합니다. 자, 운영은요 궁녀예요. 궁녀는요 절대로 내 주인인 왕 말고는, 여기서 안평대군이 나오는데요, 내가 모셔야 할 왕 말고는요 절대 그 어떤 남자도 내 이름을 알아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눈길을 줘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저 외간 남자랑 사랑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선시대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사형입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신분 질서 속에서 억압을 받는 그런 계층이었던 거지. 여러분 살 수 있었겠어요? 나라면 못 살아. 자유가 없는 삶.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런 금지된 사랑에서 제발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자결하고 뒤따라 김진사도 죽고 이러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런 작품입니다. 고전소설이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식처럼. 그런데 이렇게 운영전처럼 비극적으로 끝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액자식 구성이야. 이 작품을요, 수성궁이 중요한 배경인데, 이제 궁녀가, 이 운영이가 사는 곳이야.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게 이거 현실에서 꿈, 그리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몽환의 구조다라고 해서요, 몽유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우리는 그럼 부르잖아. 근데 되게 독특한 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외화가 있어. 바깥 이야기. 여기는요, 이미 아주 오래전 역사에 이제 안평대군이 살았던, 머물렀던 수성궁이라는 건 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이 작품은 17세기 초반쯤에 창작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요. 폐허가 된 그런 수성궁에 유영이라는 선비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쓸하게 폐허가 되었군 하다가 얘가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이제 내화로 들어오거든. 근데 요 내화 안에 또 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화가요, 첫 번째 내화가 살짝 눈을 떴는데 유영이요 누구랑 만나냐면 운영과, 이미 얘네들은 죽었어. 근데 운영과 김진사가 사실은 신선이었어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만난 구조예요. 어쨌든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돼요. 어머나 이게 뭐죠? 저희들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겠나이까? 이러면서 다시 또 내화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내화인데 이게 거의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인 거죠. 운영과 김진사의 러브스토리. 근데 금지된 사랑이야.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 진짜 재밌을 거야.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 내화 2 있잖아. 이게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 아닙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외화와 내화 1은요, 이제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운영의 입을 빌려서 운영의 입장에서 자기가 겪은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뒤이어서 김진사가 운영이 죽고 난 뒤 저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몰입감과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수성궁이라는 공간 자체가요, 억압적인 공간, 궁녀를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애정의 욕구인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는 공간. 그래서 억압의 공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억압된 궁녀들의 삶에 주목을 해서 이 작품을 본다면, 그냥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본다면 금지된 사랑, 비극적인 사랑, 가슴 절절한 사랑을 다룬 이야기야 라고 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궁녀 10명이 나오거든요. 그 궁녀들이 돌아가면서 안평대군한테 막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궁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이런 정서, 이런 감정도 억압받고 막 이러면서, 또는 궁녀끼리 대화를 할 때 나 절에 가서 빌려고 다음 생에는 자유로운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이런 내용도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인간 본연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러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체 틀을 딱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외화, 어느 날 선비 유영은 안평대군은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게 정말 시 창작하고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평대군이 수성궁에 이제 자기만의 왕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곳에 궁녀 10명을 이제 모아놓고 정말 자기 스타일로 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남자들만 시를 잘 쓰라는 법이 있냐라고 하면서 엄청 어려운 경전들, 뭐 공부 책 많이 읽히고요. 시 창작해볼 기회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그 시를 쓸 줄 알고, 실제로 이 작품 안에 곳곳에 시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유영이요, 이제 이 바깥 이야기에서는 이미 과거 옛 역사가 된 터로 간 거죠. 수성궁 옛터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세월이 무상쿠나 이러면서 혼자 쓸쓸하게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들었어. 거기서 이제 다시 눈을 떴지. 이게 뭐예요? 꿈속 세계 이야기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폐허가 된 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을 만났어요. 어머나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저 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또다시 이 안에서 다시 내화로 들어갑니다. 이게 내화 2라고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이 내화 2가 핵심적인 러브 스토리인 거죠. 자, 내화 2 가볼게요.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운영은 수성궁의 궁녀였으며 김진사는 안평대군이 총애하던 문인이었다. 자, 보세요. 김진사도 시 창작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안평대군이 계속 불러서 시를 짓게 하는 거야. 그때 운영이를 불러가지고 옆에서 이제 벼루에다가 먹을 갈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사가 일필휘지로 착 시를 써 내려가다가 탁 하면서 운영의 손에 먹물이 딱 튄 거야. 나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설레니? 먹물이 딱 튀어서 아니 띠로리 하면서 눈이 찌릿찌릿 맞은 거죠. 그래서 운영은 그걸 씻지도 않고 뭔가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이러면서 되게 소중하게 김진사와의 인연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가을날 안평대군을 만나러 수성궁에 온 김진사는 운영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연모한다,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특히나 금지된 사랑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궁녀는 궁 밖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진사가요, 무녀를 이용을 해요. 무녀는 전 봐주는 사람인데 얘가 궁 출입을 가끔씩 하니까 무녀한테 찾아가서 야, 이게 좀 미안한데 내 부탁 좀 들어줘라. 그러니까 무녀는 솔직히 되게 음란한 여인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김진사를 유혹하고 싶은데 김진사가 너무 한결같이 정말 해바라기처럼 운영만 바라보니까 마음을 포기를 하고 탐탁지 않아 하지만 도와줘요. 그러면서 편지를 전해주게 되고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은 더 절절해지게 되는 거지. 자, 시를 지을 때마다 김진사에 대한 연정이 드러나면서 안평대군이 이렇게 말해요. 시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운영, 네가 쓴 시를 보니까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정말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게 느껴진다 하니까 운영이 무슨 소리십니까?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을 의심하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김진사가 전에 쓴 시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운영, 김진사 너네 둘이 무슨 관계냐? 아니, 없나이다. 막 이런단 말이야. 네, 운영과 김진사는 도망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실패하죠.
중요하죠. 우리 이 교재에는요,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요 대목. 운영을 의심하게 되는 이 부분 즈음에, 요 앞에 얘네들이 사랑을 키워나갈 때, 수능 완성에 수록된 대목은 뭐냐 하면요.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문열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운영도 내가 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게 나들이 겸 빨래를 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이 빨래를 하러 나갈 때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장소를 정하거든요. 근데 장소를 정할 때 문열을 찾아가기 좋은 장소를 소격서동을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어떤 궁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근데 얘네들 궁녀 사이에서도요, 서궁에 5명이 있고, 남궁에 5명이 있는데, 운영은 이쪽 파야. 근데 운영의 친구들은 다 운영의 절절한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요. 남궁의 궁녀들은 아직 잘 몰라. 그래서 도움을 그러니까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막 말이 오가면서 대립을 하는데요. 서궁 사람들은 이제 소격서동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탕춘대 아래 시냇가가 얼마나 풍경이 좋은데 맨날 글로 갔잖아. 이번에도 글로 가자. 남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운영의 이런 이제 점점 운영이 막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니까 이런 사연들을 다 알고 어떻게 되냐면 만장일치로 그래. 소격서동, 지금의 삼청동이라고 해요. 여기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문열을 찾아가서 김진사 불러와 주세요. 이래서 만나고 막 김진사가 담을 넘어와가지고 또 만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이런단 말이야. 이때 또 재밌는 게요. 도망칠 계획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냐면 김진사의 하인 특이라고 있어요. 특. 이름이 특이하죠. 특. 얘가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수능 완성 대목에는 특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 특이 작품 전체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처음에는 막 접이식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궁에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 그러면서 도망치십시오 이러면서 계획도 세워주거든요. 근데 이 특이 좀 건들건들한 건달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김진사를 죽이고 운영을 내가 또 취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운영의 재산을 지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김진사를 속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망가려고 하는 계획이 다 실패하고 안평대군이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녀들을 막 몰아세우고 운영을 가두어라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가두어진 방에서 목을 메어 자결을 하게 돼요. 이를 들은 김진사도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먹지 않고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게 이들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고요. 여기서 깨알같이 하나만 더 붙이자면 김진사가 특의 그런 나쁜 행동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지.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제발요. 저 특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운영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우리 꼭 사랑을 이루게 해주소서. 막 이렇게 빌거든요. 근데 특이 진짜로 우물에 빠져 죽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바깥 이야기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화로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유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 운영과 김진사는 없고 옆에 운영전이라는 책 한 권만 딱 남아있더라. 이러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너무 재밌죠? 당대로서는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요 좀 의미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안평대군한테 이제 딱 걸렸어. 걸린 뒤에 궁녀들의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서궁 궁녀들을 모아가지고 막 몰아세우는 거죠. 너희 5을 죽여 남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다시 곤장을 든 자에게 명하셨죠. 곤장 수를 따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거라. 저희 5명은 바라건대 한 말씀만 드리고 죽겠나이다 라고 했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저희를 다 얘기해 보거라. 은섬 언니가 진술을 시작했답니다. 이거요 1인칭 화자인 서술자인 운영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은섬은요 운영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궁녀예요. 궁녀. 서궁 궁녀. 남녀의 정욕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 받아 귀하고 천할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있사옵니다. 하나 소첩들은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힌 뒤로 고단한 몸, 외로운 그림자 신세로 꽃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달을 보며 혼을 삭기옵니다. 매화 나무를 오르내리는 꾀꼬리를 쌍으로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 위에 둥지를 튼 제비를 보고도 함께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러움과 질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그런 감정들, 그걸 억누르는
그런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는 궁녀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야. 한번 궁궐 담을 넘고 보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던 그런 것은 어찌 힘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오직 죽음의 위험이 두려웠기에 이 마음을 억지로 누르면서 골 안에서 말라 죽을 작정이었사옵니다. 지금 저지른 죄가 없는데도 소첩들을 사지로 몰려고 하시니 황천 아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궁녀들별로요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만 좀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이제 외화로 다시 빠져나온 장면을 보면요. 이들을 신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대목도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이제 빠져나왔어? 김생은 눈물을 거두고 고마워했다. 우리 둘은 원통하게 죽었으나 저승에서 죄 없는 걸 가엾게 여겨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저승에서의 즐거움이 인간 세상에 못지 않은 데다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말해 무엇하겠소.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걸 원치 않았답니다. 다만 오늘 밤은 마음이 아프답니다. 대군께서 배군이 된 뒤로 주인 없는 옛 궁궐, 수성궁을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와 참새만 슬피 울고 인정마저 끊겼으니 이것만으로도 몹시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막 병화가 휩쓸고 간 뒤라 화려했던 가옥은 잿더미가 되고 분칠한 담장은 무너져 오직 섬돌의 고향 꽃은 향이 짙고 뜰의 잡초만 무성하군요. 봄빛은 예전 풍광 그대로인데 사람 일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구려. 다시 와서 옛날을 추억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유영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다 천상의 사람이란 말이오? 이제 이게 바깥 이야기로 넘어왔을 때 물어보는 거야. 김생이 대답했다. 김진사죠. 우리 둘은 원래 천상의 신선이었소. 향한 앞에서 옥황상제를 오랫동안 모시었고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천궁에 납시어 나에게 5권의 과일을 따오도록 명하셨소. 나는 천도복숭아와 옥과 연밥 따위를 많이 따게 되자 이를 몰래 운영에게 주었는데 그만 발각되고 말았소. 이 때문에 상제께서 우리를 인간 세상으로 귀양 보내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게 한 것이오. 지금은 상제께서 전날의 죄를 용서하시어 다시 상청에 올라 향한 앞에서 시종하게 되었소. 다만 때때로 신선의 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와서 옛날 논일던 곳 다시 찾곤 할 뿐이오. 자기들이 원래 신선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김생은 눈물을 훔치더니 유영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다. 바닷물이 타마르고 바위가 최다 가루가 되더라도 이 정은 없어지지 않고 땅이 늙고 하늘이 아득해지더라도 이 한은 풀리기가 어려울 것이오. 오늘 밤 당신과 만나 우리의 절절한 속내를 얘기할 수 있었소. 숙세의 인연이 없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소.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은 이 원고를 수습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에 전해주시오. 다만 경박한 자들의 입으로 허랑하게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고 다행이겠소. 여러분 다시 정정할게요. 이게 외화가 아니라요. 내화 1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외화로 넘어오니까 뭐지? 하고 보니까 유영은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이윽고 산새 우는 소리에 깨어났다. 여기가 이제 진짜로 깨어난 부분 외화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외화, 그다음 내화 1, 내화 1에서는 유영이 있어요. 유영과 운영 김진사가 만나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내화 2로 들어가면 진짜 이땐 유영이 없지. 김진사와 운영의 러브스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짠! 센서이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